안녕하세요. 정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셀파 김혜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산회계 2급 실무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에 입력된 내용 중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고 수정 또는 삭제, 추가 입력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9월 4일 날 현금 30만 원을 지출하고 세금과 공과로 회계 처리한 거래는 청주시청에 뭐 했대요? 기부한. 그러면 세금과 공과를 지우고, 그쵸? 지우고 기부금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일반 전표에 ESC 09월 04일 날 세금과 공과를 기부금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12월 8일 날 보통예금에 입금된 200만 원은 거래처 야경상사의 외상매출금 회수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이는 거래처 경화전자의 외상매출금이래요. 그러니까 거래처를 바꿔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12월 ESC 방향키 왼쪽 12월 08일 날 갔더니 외상매출금의 거래처가 야경이다 라고 돼 있죠. 그러면 얘를 경화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항상 줄바꿈 네 이렇게 해서 입력을 확정 지어 주시는 게 틀리지 않는 방법이에요. 9월 26일 날 거래를 살펴볼게요. 보통예금 계좌에서 출금된 500만 원은 임차료가 아닌 임차 보증금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바로 상사. 왜냐면 임차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아야 되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상사라는 거래처를 반드시 표기를 해주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임차 보증금에 바로 상사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지 된다. 그래서 자 9월 26일 날 전표로 가볼게요. 09월 26일 날 임차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임차료를 임차 보증금으로 바꿔주시는데 반드시 여기에 뭐 해야 된다? 바로 상사 거래처를 써주셔야지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채권 채무에 대해서 우리가 거래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한 문제가 해결이 됐죠?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또 넘어가 보실게요. 다음 문제는 10월 5일 날 거래이고요. 10월 5일 날 매출 거래처 세연상사에서 당좌 예금으로 입금된 50만 원이 담당자의 실수로 중복으로 입력됨을 확인하였대요. 그러면 두 번 적어졌겠네요? 그러면 하나를 지우시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한 문제를 삭제하시면 됩니다. 자, 10월 5일 날 ESC 방향키 왼쪽 10월 05일 날 그러면 이렇게 거래가 두 개가 있죠? 그쵸? 네, 아래 거를 선택을 하고 위에 거 지우셔도 되고 아래 거 지우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똑같이 입력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앞에 두 개 선택하시고 F5 여기 있는 삭제 그래서 F5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워졌죠? 정답입니다. 7월 8일 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출된 주민세 10만 원은 사업주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된대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거.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인출금. 네. 그래서 사업주, 사장이 써야 할 돈을 회사 돈으로 쓰게 되면 무조건 계정 과목은 인출금이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 일반 전표 7월 8일 07월 08일 날로 가봤더니 세금과 공과로 처리가 되어 있네요. 그쵸? 그래서 회사의 주민세면 세금과 공과가 맞지만 사업주 개인이 부담해야 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인출금이라 하고요. 이 인출금은 회계 2급에서만 사용돼요. 개인 기업만 쓰는 거고 회계 1급서부터는 인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지 않고 가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계정 과목이 아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회계 2급은 사업주 그래서 점주가 사용을 했을 때 우리는 무조건
인출금이라 합니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매출거래처 영원상점에 대한 외상매출금 450만 원에 대해 기일보다 빠르게 회수하여 1% 할인한 금액이 당좌예금에 입금됐대요. 할인한 금액 1%. 네, 그럼 일단 1%면 공 2개를 지우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할인한 금액이 45,000원. 더 중요한 거. 이 45,000원을 우리는 매출 할인이라고 합니다. 매출 할인.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도소매업을 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상품이라는 걸 쓰게 되고 매출 할인이 잠시 후 화면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계정 과목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10월 17일 날짜의 전표로 한번 가볼게요. 10월 17일 날. 그러면 뺀 나머지 금액만 돼 있어요. 그런데 외상매출금은 원래 450이라 그랬죠. 그래서 외상매출금은 450만 원입니다. 그런데 돈을 45,000원을 뺀 나머지를 당좌 예금으로 입금 받은 거고요. 그러면 차변에 마이너스 생기면 무조건 차변이에요. 차변에 45,000원만큼이 비었는데 얘를 우리는 매출 할인이라고 합니다. 매출 할인. 그런데 이 매출 할인이 코드 번호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똑같은 게. 그런데 우리 회계 2급에서는 상품을 사고 팔고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403번을 써주셔야 합니다. 403번으로. 그 다음에 제품 매출, 여기 앞에는 원래 여기에 상품 이렇게 주어져 있어야 돼요. 상품 매출 거래처에. 그래야 여러분들이 혼동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제조업을 하게 되면 제품 매출에 대한 매출 할인을 써주시는 거고, 도소매업을 하게 되면 우리 아까 회사 등록에서 도소매업이라고 나와 있었죠. 사업자 등록증에. 그래서 그때는 도소매업은 상품을 사고 파는 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403번 매출 할인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5,000원.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문제 잠깐만요. 얘를 일단 다시 지우고 여기에 445만 5천원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만약에 차변에 매출 할인을 먼저 적게 되면 매출 할인, 상품 매출에 대한 매출 할인 45,000원을 먼저 적고 외상 매출금을 예를 들어서 450만 원으로 수정을 했다. 이렇게 되면 전표가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전표가 하나로 묶이지 않죠. 지금 파랑 색깔이 위에 클릭하면 두 개로 되는데 이럴 때는 이 앞에 전표 번호를 같은 번호로 묶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번호 수정 누르셔서 1번으로 위에 거랑 똑같이 이렇게 묶어주시고 다시 번호 수정을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전표가 하나로 묶인 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전표가 나누어지게 되면 아래 거를 먼저 쓰셔서 그런 상황이 생긴 거니까 다시 이 번호를 위에 것과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월 10일 날 사업용 건물 구입에 따른 취득세. 우리 취득세 어떻게 해야 되죠? 원가에 포함. 결국 지금 건물을 구입한다라고 여기 앞에서 건물 구입이다라고 주어졌으니까 지금 우리는 얘를 건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10월 10일 날 전표로 가볼게요. ESC 방향키 왼쪽 10월 10일. 그러면 세금과 원가로 처리가 됐네요. 그쵸? 그럼 여기 있는 걸 건물로 수정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줄바꿈 꼭 해주세요. 한번 입력하시고 난 다음에 줄바꿈 해주셔야 정확하게 저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 10월 15일 현금으로 지급한 축의금 30만원 본사 직원의 결혼식 축의금. 그럼 본사 직원은 우리가 뭘로 처리해요? 본사 직원은 복리후생비. 그쵸? 그런데 거래처 직원이라고 했으니까 거래처 직원은 우리가 뭐라고 처리해요? 기업 업무 추진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10월 15일 날 복리후생비라고 되어 있는 것을 우리 기업 업무 추진비. 그러면 800번. 우리는 항상 우리 회계 2급은 무조건 800번대만 씁니다. 네, 그래서
동일한 계정 과목 여러 개 나와도 무조건 우리는 800번대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월 12일 날 사업장 건물 엘리베이터 수리비 200만 원을 현금 지출하고 건물에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되는데 수익적 지출로 처리를 했대요.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로 처리를 한다라는 얘기는 뭐야? 건물로 처리해라. 건물로 처리해야 할 것을 수익적 지출 수선비로 처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9월 12일이니까 ESC 방향키 왼쪽 09월 12일. 그래서 수선비라고 되어 있죠. 이 수선비를 뭘로 바꿔라? 건물로 바꿔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12월 1일이에요. ESC 12월 01일. 자, 보통 예금에 입금된 130만 원은 거래처 피치 상사의 외상 매출금 회수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계약금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 아니라 계약금 받은 거니까 선수금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선수금. 보통 예금에 국민은행 걸려 있어도 뭐 이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우리 거래처 안 나왔으니까. 네.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고요. 자, 8월 29일 날 당사가 지급한 운반비 10만 원은 매출에 따른 운반비가 아니라 상품 매입에 따른 운반비. 그럼 매입 시 운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원가에 포함. 그러니까 지금은 무엇을 샀어요? 상품을 샀으니까 상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8월 29일에 가보시면 운반비가 있겠네요. 08월 29일 날 운반비가 아니라 상품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 문제는 유미 상사의 상품 260만 원 외상으로 매출하고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했대요. 자, 그러면 11월 30일 미수금이 아니라 외상 매출금 유미 상사가 되겠죠. 그렇죠? 네. 외상 매출금으로만 수정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8월 29일 날 아연 상사의 외상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한 금액 100만 1,000원에는 송금 수수료 1,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 얘기는 외상 대금은 얼마였더라? 100만 원이었고 그리고 수수료가 1,000원이었습니다. 그쵸?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만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날짜는 일반 전표에 8월 29일. 8월 29일 날 외상 매입금은 100만 1,000원이 아니고 100만 원. 그리고 밑에다가 차변에 수수료 비용 800번대입니다. 800번대 수수료 비용이 1,000원입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해가 되셨죠? 네. 뭐, 선생님, 보통 예금의 행복저축은행, 이거는 그냥 있는 거니까 놔두시면 됩니다. 지우셔도 되고, 안 지우셔도 되고, 상관없으세요. 실무에서는 실제 회사에서 사용할 때는 보통 예금의 거래처, 은행 반드시 걸으셔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 자격증 시험에는 예적금에 대해서 거래처를 안 걸지만, 실제 실무, 회사에서 업무 처리하실 때는 이 거래처를 빼먹으시면 나중에 집계가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거래처 표기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11월 25일 날입니다. 보통 예금에 입금된 600만 원은 임대료가 아닌 임대보증금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니까 임대료를 지우고 임대보증금으로 바꿔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임대보증금에 반드시 거래처를 써주셔야지 된다는 거. 임대보증금에 반드시 거래처를 써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11월 25일 보면 임대료가 아니라 임대보증금 여기를 세트 이렇게 세트 상사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거래처가 반드시 들어가야지 된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9월 5일 날 차량 운반구를 구입하면서 취득세 50만 원. 취득세.
우리 취득세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원가에 포함. 그럼 원가에 포함하니까 지금 뭐를 구입했다고요? 차량 운반구를 구입했으니까 차량 운반구에다가 포함시켜 주시면 되겠죠? 네, 차량 운반구. 자, 그런데 세금과 공과로 처리되어 있으니까 세금과 공과가 틀린 내역이 되겠죠, 그쵸? 네, 세금과 공과가 틀린 거예요. 자, 그럼 9월 5일로 가보겠습니다. 자, ESC 방향키 왼쪽 09월 05일날 세금과 공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 차량 운반구로 수정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월 13일이라 그랬으니까 ESC 방향키 왼쪽 10월 13일 날. 자, 경북 상사에 현금 100만 원 지급하고 전액 외상 매입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현재 처리되어 있는 게 외상 매입금인데 외상 매입금 잔액이 70만 원이래요. 70만 원. 초과한 금액은 선급금. 초과한 금액은 뭘로 처리해라? 선급금으로 확인되었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외상 매입금은 얼마밖에 없었다? 70만 원밖에 없었다. 그러면 나머지 차변에 우리는 선급금이 경북 상사에 대한 선급금이 30만 원만큼을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죠. 돈은 100만 원 지급했는데 외상 매입금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선급금으로 처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8월 20일 날 거래에 상품 납품하기로 계약하고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은 계약금 500만 원을 외상 매출금의 회수로 회계 처리한 것이다. 아, 계약금을 받은 건데 우리 계약금을 외상 매출금 회수로 처리를 한 거예요. 외상 매출금 회수로.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8월 20일 날 일반 전표에 08월 20일로 가볼게요. 8월 20일에 가보면 여기가 외상 매출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계약금을 받은 거니까 계약금 받았으니까 뭘로 바꾸면 돼요? 선수금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맞나요? 네, 계약금 받았을 때는 선수금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11월 5일 부산으로부터 받은 대출 2천만 원에 상환기일은 26년 12월 5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11월 05일 날로 가볼게요. 단기 차입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화면 위쪽에 보시면 우리는 지금 회계기간이 24년이에요. 그럼 24년 기준으로 했을 때 25년에 갚을 거면 내년에 갚을 거면 단기지만 내년 이후에 갚을 거니까 얘는 장기 차입금이 되겠죠. 단기 차입금이 아니고 장기 차입금. 그래서 장기 차입금 부산은행으로 수정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만중상사로부터 보통예금 400만 원 입금되어 선수금으로 처리했는데 전기에 대손 처리하였던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것이다 그랬어요. 전기 대손 처리된 것을 회수하면 무조건 우리 뭘로 처리해요?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대손 충당금의 코드 번호는 109번이어야겠고요. 왜? 외상 매출금이 108번이니까 그러면 선수금을 지우고 대손 충당금으로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자, 8월 22일 날 선수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선수금이 아니라 대손 충당금 109번입니다.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월 15일 광고 선전비로 계상한 13만 원은 거래처의 축하 화환대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축하 화환대금이니까 기업 업무 추진비에 해당하겠죠? 그럼 광고 선전비가 아니고 광고 선전비를 지우고 기업 업무 추진비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죠. 9월 15일 날 우리는 광고 선전비 대신에 기업 업무 추진비 813번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월 25일 날 건물 외벽 방수 공사비 500만 원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해야 하나 자본적 지출로 잘못 처리하였다. 그러니까 수익적 지출로 처리해야 되니까 우리는 뭘로 처리해요? 수선비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건물로 처리가 되어 있겠죠? 날짜는 10월 25일 날이 되겠고요. 그러면 10월 25일 가보시면 건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자본적 지출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수익적 지출, 얘를 수선비로 바꿔주시면 되겠고 우리는 무조건 800번대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문제 또 쉽게 패스가 되겠고요. 자, 11월 10일 날 거래입니다. 11월 10일. 보통예금 계좌에서 신한은행으로 이체한 100만 원은 장기 차입금을 상환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차입금을 상환한 것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얘가 필요 없고 이자 비용을 지급한 것이다. 이걸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11월 10일 날 차입금이 아니라 이자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은행은 놔두셔도 돼요. 상관없으세요. 네, 거래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상관없으십니다.